자, 본사 2 산중을 매양보라 이쪽 한번 갑시다. 산중을 매양보라 동해로 가자사랴. 자, 이거는 산에서 이제 바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산에서 바다로 넘어갈 때 화자 인식이 좀 바뀐다고 봐야 돼요. 산이라는 것은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위정자의 면모, 목민관의 면모라면 바다라는 것은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의 풍류가 좀 더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전부 다 본사입니다. 이렇게 본사 1, 본사 2 이렇게 공간 이동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중을 매일 보겠니? 동해로 가자. 남여 완보하야. 남여를 완보. 완보는 천천히 걷는다 라는 뜻이에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루에 오르니, 장소 또 나왔네요. 산영루에 오르니 영롱벽계 수성대도난 이별을 원하는 듯. 자, 요거는 음보를 요렇게 나눠야 돼요. 영롱벽계와 수성대도난 이별을 원하는 듯. 그래서 요거는 육음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감정이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주객전도가 될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원이 지금 원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슬픔이라고 해야지, 화자의 정서가 좀 더 슬퍼야지 원망한다라는 것과 연결돼서 감정이입이 되는데, 지금은 자연을 즐기는 상황인데 왜 이게 감정이입이 됩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에서 바다로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떠나는 뭐가 있을까요? 아쉬움이 있겠죠. 이때 당시는 금감산 유람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돈도 많았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산을 떠난 아쉬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이런 감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영롱벽계 수성대도난 이별을 원하는 듯, 요 얘기는 산을 떠나는 아쉬움에 대한 표현을 나타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다. 자, 그런데 영롱벽계, 벽계는 시냇물, 수성대도는 새들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실제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연이 나에게 원망하는 듯하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주객전도가 되겠죠. 주객전도도 예문집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란 듯. 정기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얘기는 혼자 간 건 아니겠죠? 수행원들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오색이 넘노란 듯. 옷 색깔, 시각이네요. 고각을 섣분이, 이거는 청각이겠죠. 해운이 다 거치는 듯하다. 그래서 뭐 호탕함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 화려함이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행차. 자,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게 이제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없었죠. 행장을 다 떨치고. 됐나요? 행장을 다 떨쳤다라는 건 뭡니까? 행장을 다 풀어 헤쳐냈다. 그럼 간소한 차림이다. 기억나죠? 이 부분은 산에서의 모습이니까 위정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행장을 다 떨쳤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 바다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즐겨도 상관없으니까 화려한 행차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려한 행차와 행장을 다 떨쳤다, 이런 부분들은 인물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자, 그 다음 명사길 익숙한 말이 치선을 빚기 싫어. 취선은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라는 것 자체가 진짜 술에 취한 것이냐, 그리고 이게 취흥이냐, 아니면 흥취죠. 흥에 취했다. 그래서 그걸 신선에 비유해서 자신이 흥에 취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취선을 빚기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바다를 곁에 두고요, 해당화로 가니까 또 공간 이동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하는가. 자, 이쪽에서도 똑같네요.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하느냐,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무라일체라고 그랬었죠. 자연과 벗이 되는 모습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런 구절.
백구가 내쫓난가 채쫓난가 이런 표현 나오는 것도 무라일체.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맨 처음에 산에서 바다로 가면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차의 모습이 굉장히 호탕하고 화려했다. 그러면서 즐거운 감정을 드러내고 무라일체의 측면까지 나타냈다. 자, 그 다음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총석정으로 바뀌었네요. 장소가. 배공루의 남은 기둥 다만 내이 서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배공루의 남은 기둥이니까 배공루는 도교와 관련 있어요. 신선들이 놀던. 자, 그러면 배공루 남은 기둥이니까 누각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기둥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선봉을 옥황상제가 살던 궁궐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고 그게 배공루의 기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공수의 성령이냐? 그 다음 기부의 다단만가. 공수는 장인입니다. 장인 대요법이에요. 공수 성령인가 솜씨인가? 귀부의 다단만가. 귀부 귀신이 다듬었는가? 어쨌든 예찬 아주 뛰어나다. 이런 얘기한 거죠. 공수는 아주 뛰어난 장인을 뜻합니다. 구태야 육면은 무엇을 상토턴 거. 여기 있는 돌 모양이 약간 그 면이 육면이었나 봐요. 무엇을 본뜬 것인가. 이때 본떴다라는 것 자체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동양에서는 하늘의 원리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성리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육면은 무엇을 본뜬 것인가? 아마도 천지의 그죠? 우주였던 모습을 본뜬 거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육합, 육면, 천지사방의 우주공간, 조물주의 의도를 헤아려 보고 있다. 무엇을 본뜬 것인가? 그래서 요건 실제 어떤 모습을 본떴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조물주의 의도를 헤아려서 우주의 원리가 담긴 것 아닌가? 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고성을 난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 요번에 또 삼일포를 찾아가고 있네요. 삼일포란 장소는 또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삼일포를 찾아가니 단서는 완연하되 사서는 어디 가니. 요때 단서는 글귀라고 써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신라 화랑들이 남긴 글귀래요. 영랑의 무리가 남쪽으로 나아가다. 그러니까 이 글씨가 완연 있는데 이 글씨를 쓴 신라의 그 화랑, 그 신선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요게 무상감 또는 이 사람들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추모의 감정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대조가 될 수도 있겠죠.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도대체 사서는 어디가 있느냐. 사흘 머문 후에, 여기 사흘이죠. 사흘 3일. 그러니까 요게 삼일포가 만들어진 이름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가 또 머물고 어디가 또 머물렀는가. 누가요? 그렇죠. 얘네들이요. 선유담 영랑호 거기가 있는가. 청간정 망경대 몇 곳에 앉았는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이 신선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요거는 신선들이 지금 없는 것에 대한 모습하고 아쉬움하고 또 하나는 그런 신선들을 지향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이해 가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외워야 될 게 좀 많고요. 구절구절 단락단락으로 나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작가에 의해서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하고 직역 한번 하시고 고전 항상 얘기해요. 직역이 1차로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의역해 주시고 세 번째 그렇죠. 비유 상징적 의미 찾아주시고 네 번째 작가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찾아주는 거. 요 네 가지가 고전시를 감상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봅시다. 요거 참 생략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요거 직역.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역을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의역을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집어넣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 요거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당시의 시대 상황 됐죠? 외적 상황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요거 집어넣지 못한 친구들 많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와는 벌써 디고 접동새 슬피울지. 요것도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뭐 때문이냐면 요것 때문이겠죠. 이와가 지는 거. 자, 이와 진단 얘기는 봄이 지고 있다는 얘기야. 늦봄이거든. 그러니까 접동새가 슬피운다는 것도 봄이 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면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의상대에 올랐어요.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겠다. 밤중을 일어나니. 자, 밤중에 일어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지, 여기 있는 일출을 보려고. 상운이 집혀. 이 상운, 상스럽다, 이 단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는데 상스럽다와 상서럽다가 달라요. 됐죠? 예.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상운이 집햇난동, 상서로운 구름이 막 일어난 듯하고 육룡이 떠받치는 듯하고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막 일렁일렁 하더니 천중에 팍치 솟았더니 호발을 해리로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일출의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자, 볼게요. 상운이 집햇난동, 육룡이 밭햇난동. 뭐 할 때요? 일출이 쭉 올라올 때.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일렁 하더니, 그러니까 바다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 그죠? 천중에 티 떴다. 팍 떠버린 거예요. 티 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그렇죠. 호발. 바로 뭡니까? 머리카락을 헤아릴 만큼 박더라. 됐나요? 아, 그러면서 이제 시구절을 이용합니다. 아마도 멸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리을시라 알죠? 리을시라.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자, 여기에 해가 딱 떴습니다. 이건 아마 임금이 될 거예요. 그것이 널구름 근처에 머물까?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널구름은 간신배를 뜻합니다. 자, 요건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간신을 뜻하는 자연물. 자, 그 다음 신선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냐. 해타라는 건 침과 가래인데 우선 시 구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구절이 남아있고 이 시를 지었던 시선은 지금 없다. 이태백은 지금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른쪽 작품 연구. 일출의 아름다움을 시각적 비유적 이미지로 표현했고요.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니 온 세상이 환하게 밝다고 표현함으로써 임금의 총명과 예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자, 그 다음 천지간 장안기별을 자세히도 하였구나. 천지간의 장안기별,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됐죠? 네, 장안기별을 자세히도 표현이 되어 있구나. 사양현산 철쭉을 물이 말아 잇따라 밟아. 이것도 이동이네요.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려가니. 경포까지 내려왔습니다. 우계지륜, 날개 달린 수레니까 뭐 이런 것도 뭐 미화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신선사상, 요게 도교사상 이렇게 되겠네요. 심리빙안을 다리고 고쳐다려. 심리 이어진 얼음같이 부드러운 비단을 다리고 고쳐다려. 그럼 뭡니까 이거는? 경포호의 어떤 뭐 잔잔함 뭐 이런 것들. 심리에 이어진 얼음같이 부드러운 비단을 달리고 또 달려. 당송 우른 속에 실컷 퍼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잘샤 모래랄 해리로다. 물결이 어때요? 자도잘샤 잔잔하구나. 모래랄 해리로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그렇죠. 막다 이 말입니다. 주의할 거 있어요. 경포 호수의 바로 정밀미 고요한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자, 고주해람하여 한 척의 배를 띄워 정자 위에 올라가니. 자, 이렇게 이것도 이동된 거겠죠. 강문교 너른 곁에 대양 별표입니다. 왜 별표인가요? 자, 앞에는 호수였어요. 호수. 경포 호수에서 어디로 넘은 거냐면 경포 바다를 보는 겁니다. 경포 호수와 경포 바다가 달라요. 대양이 거기로구나. 조용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저경계. 자, 조심합니다. 조용하다 이기상, 조용한 거는 바로 뭡니까? 정밀미. 그럼 정밀미면 호수. 활언하다 저경계, 그럼 뭡니까? 넓고, 그죠? 가득하게 퍼져 있다. 그럼 경포 바다. 그래서 광활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도곤 가자인데 조심합니다. 갖춘 곳.
이보다 갖춘 곳 바로 뭘 갖췄어요? 정밀함과 광활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포바다가 아니고요. 경포바다와 경포호수의 모습이죠. 여기의 모습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홍장고사를 헌사탈이로라. 홍장고사, 홍장이 경포대를 소재로 써놓은 글은 여기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좀 호들갑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쨌든 경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헌사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자, 그 다음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을시고. 강릉 대도 풍속이 좋다. 그럼 뭔가요? 강릉 대도의 풍속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태평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만큼 인자하고 여유롭고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절요 정문이 골골이 벌어져 있고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나라가 태평하니까 사람들도 다들 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죠? 마음도 여유로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이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게 누구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바로 화자의 선정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자화자찬도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전체적으로 태평성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진주관 죽서루 50천 날인물이 태백산 그림제를 동해로 담아간 자.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 바다로 담아가니 차라리 어디에 한강의 목멱이라는 건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왜요? 남산 그러면 누가 있는 곳이 그건 한양 임금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연군 지정, 유교적 충의 사상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쓸미니.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나와요. 왕이 내려준 여정은 한계가 있는데 풍경은 지겹지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볼게요. 한강의 목면에 다이고저는 임금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임금이 내려준 어떤 여정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슬퍼야 돼요. 아쉬워야 되겠죠? 아, 이제 이런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시기도 다 끝나갔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보는 자연도 쓸쓸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 풍경이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정에 대한 그런 어떤 충성심과 자연을 즐기겠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자아야 될 어떤 풍류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의도 하도할샤 객수도 둘데없구나. 이 시름을 둘데없구나. 이 작품에 나타나는 유일한 내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왕정은 공적인 이성적인 측면이고 객수는 사적 감성적 측면이에요. 비장미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비장미, 순금 이건 제가 설명 안 했어요.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비장미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등장했을 때 그때 비장미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의지를 또 드러내는 어쨌든 감정 갈등이 일어났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선사를 띄워서 두로 향할까? 선인을 찾아라 단열에 머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선사를 띄워내어 두로 향해 북두칠성으로나 가버릴까? 단열에 머물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속세로 돌아가기는 싫고 신선이 되고 싶다. 또는 현실 도피적인 심정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천근을 못 내보아 망양정에 오르니. 망양정까지 왔네요.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자, 바다 밖은 하늘, 하늘 밖은 무엇? 연세법. 바다, 하늘, 밖, 점층법. 자, 그럼 이게 무엇이지? 하늘 밖은 가뜩 노한 고래.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뜩 노한 고래 니라서 놀랬관디 불거니 품거니 어지러이 굳었던 거. 자, 화자가 지금 내적 갈등 하면서 이렇게 건너왔나 봐요. 그리고 바다를 쫙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래, 실제 고래라를 보지 않은 거고 이 고래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비유 같아요. 고래라는 것이 한 신비한 어떤 동물로 우리가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파도가 고래 같다고 뭐 엄청 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파도가 그만큼 막 크게 일어난다는 것은 화자의 내면 세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모습. 됐나요? 요거는 파도입니다. 파도. 그러면서 나의 심정이 반영된다. 이렇게. 은산을 걷어내어 육합에 나리는 듯 5월 강천에 백설은 무슨 일이냐. 고래가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은산, 물거품, 흰 파도, 백설, 흰 파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포말이라고도 하는데. 자, 백설은 무슨 일이냐.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뭐예요 이거? 앞에는 진짜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나 파도가 조용해졌다는 얘기는 자, 심정이 그렇죠. 내가 뭔가 편안해질 거라는 마음의 안정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정하건을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부상지척의 명월 요번엔 달을 기다리고 있네. 앞에 일출 봤었잖아요. 서강천장에 배는 듯 섭는구나. 상서로운 빛 아까 나왔죠. 상서로운 빛이 천장에 배는 듯 섭는구나. 보이는 듯 말 듯 하나 봐요. 주렴을 거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자, 여기서 앞에 달이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을 맞이하는 태도가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 돋도록 고쳐 앉았다. 자, 주렴을 고쳐 걷고요. 옥계를 다시 쓸고요. 고쳐 앉았다는 얘기는 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세. 임금을 맞이하는 예의겠죠. 자,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한 가지 바로 요 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 보냈는가? 아, 일이 좋은 세계 남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다. 남들에게 요 표현 나오면 전부 다 뭐로 간다? 애민정신, 선종포부. 뉘아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물은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신선은 그 누구냐. 뉘아주를 가득 부어서 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영웅은 어디 갔고 신선은 그 누구냐. 아메나 만나보아 옛날의 기별을 묻자 하니 신선 선산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선을 좀 찾아서 내가 신선 세계에도 가고 싶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산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그래서 여기도 이대로 돌아가기가 너무 아쉽다. 여기 한번 보시면 신선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인간 본연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됐죠? 달에게 신선 세계에 대해 질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됐죠? 성근을 베어 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신선 세계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무릉도 막 이런데 그러다가 폭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렷 이런 말. 자, 여기서는 갈등 해소의 매체라고 써 있고요. 대화체라는 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꿈에 한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대요. 그대 날 모르냐? 누구지?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렷 이로되 그대를 내 모르랴.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된 거네요. 상계의 진선이다. 누가? 너는 상계의 진선이니까 신선 한 명이 딱 나타났어요. 신선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나는 너를 알아. 너 신선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황경경 일자. 옛날에 이제 신선들이 읽었었던 책이래요. 성경처럼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비유적으로. 일자를 어디 그란 읽어두고 잘못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 갖고 우리를 따라오느냐? 너가 왜 우리를 따라와? 자, 얘가 아까 신선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됐나요? 네. 왜 우리를 따라오니? 적은 더 가지 말고 이술 한 잔 먹어봐라. 그래서 북두성을 기울여 창해수를 부어서 자, 북두칠성입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이라는 걸 기울인 거죠. 자, 그래서 북두성이라는 건 북두칠성인데요. 술을 북두칠성의 국자를 기죠? 국자 모양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바닷물을 팍 퍼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호탕한 거죠. 호방한 성격이요. 됐죠? 그래서 스케일이 크다. 자, 저 먹고 날 먹여 날 서너 잔 걸어오니 저 먹고 나를 먹였어요. 서너 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화풍이 습습하야 따뜻한 바람, 뭐 부드러운 바람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낭액을 추려 겨드랑이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쏙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을 쭉 타고 라나나나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들어가 볼게요. 구만리 장공에 저기로면 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술 먹고 기분 짱.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하늘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늘을 날아가는 거 아까 신선사상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 이 수를 가져다가 사해로 고로 나눠, 사해는 온 세상에 나눠가지고 억만창생 온 백성들을 다 취케 만근 후에 그러면 어떻게? 즐기게 하겠다. 그지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공후사, 선후후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위정자로서의 면모와 그 다음에 개인적인 면모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야, 너 신선이야. 그럼 뭐예요? 개인적으로 나는 신선을 막 지향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래 신선이었대요. 그럼 이미 이건 실현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 그럼 나는 위정자로서의 지금의 소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또 뭐 즐기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하고 나중에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순서는 선공 그 다음에 후사하겠다.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즐기겠다. 그래서 선우, 우, 선공, 후락, 락 이런 개인적인 거. 됐죠? 그래서 꿈을 통해 갈등이 해소된 거예요. 말이 끝나자 학 타고 고공에 올라가니 공중의 옥소소리 어제론가 그제론가 비몽사몽한 거죠. 잠을 깨어서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니 가인들 어찌 알겠느냐. 자, 이겁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일까? 그래, 깊이를 모르는 내 끝인 줄 알 수 있겠느냐.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명월, 달이 온 세상에 쫙 비쳤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임금의 총명함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구나 라고 해서 관동별곡이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관동별곡 관련 있는 문학작품을 또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려운 단어들 있으면 정리 한번 다시 쭉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정리된 거 한번 검사 다시 맡아주셔야 돼요. 이해갔지? 쭉 검사해가지고요. 정리해주시고 쭉쭉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에 가서 관동별곡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서 관동별곡 나오기 시작하면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미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들이 양이 적은 건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시간을 다시 할애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관동별곡 했는데 3학년 때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관동별곡을 공부함으로써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관동별곡 여기까지 정리합시다.